우리나라 삼국지. 제72부 고수전쟁. 소장은 군사들을 독려하여 목숨을 걸고 유성을 지켜냈사옵니다. 저들은 오랫동안 유성을 함락시키지 못하자 어쩔 수 없이 군사를 돌려야만 했사옵니다. 많은 적으로부터 성을 지키면서도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전장에서 잔뼈가 굵어 경험이 풍부할 뿐 아니라 능수능란한 전략가인 문제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리 없었다. 하지만 문제로서는 아무래도 좋았다. 그가 원하는 것은 고구려를 칠 명분이었다. 그런 면에서 고구려의 영주 공격은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이었다. 문제는 위충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도열에 있는 대신들을 돌아보았다. 드디어 우리의 바람대로 고구려가 명분을 주었다. 400여 년간의 분열과 갈등을 겪었던 중원이었다. 자신에 대해 와서 힘들게 통일을 이루고 질서와 권위를 찾았기에 이를 다시 잃고 싶지 않았다. 중원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고구려와 같은 강국은 애초부터 꺾어둬야만 했다. 그래야만 훗날 수나라가 자손 만대까지 번창할 수 있었다. 당장 군사들을 직결시키고 출진을 준비토록 하라. 이번 원정의 지휘는 한왕 양이 맡고 왕세적 장군은 그를 보필하라. 이에 왕세적이 나서며 물었다. 출진의 시기는 언제로 하면 되겠사옵니까? 준비가 끝나는 대로 바로 떠나라. 그러자 왕세적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곧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자칫하면 싸우기도 전에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사옵니다. 저들 또한 그리 생각할 테니 오히려 허점을 파고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는가. 비가 무서워 전쟁을 피한다면 무슨 수로 고구려를 제압할 수 있겠는가. 수문제는 왕세적의 의견을 무시하고 군사를 움직이도록 했다. 그 또한 왕세적을 비롯한 신하들의 걱정을 모르는 바 아니었다. 이번에 문제가 고구려 공략을 위해 선택한 길은 여화 하류를 건너는 것이었다. 이 일대는 요택이라 불리우는 늪지로 비만 오면 심한 진창길로 변해서 수레나 말이 건너기 어려웠다. 그리고 습기가 많은 날씨에는 병장기들이 녹슬기 쉬웠고 전염병이 돌 위험도 컸다. 그는 이미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충분히 염두에 두었지만 고구려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다고 여겼다. 수의 문제는 한왕 양과 왕세적에게 수십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임유관을 거쳐 요동으로 나아가라고 명했다. 명을 받고 궁궐을 물러나오는 왕세적의 마음은 불편하기 이를 데 없었다. 한참 농번기에 군사를 움직이는 일만으로도 백성들의 원성을 피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데 장마철에 요택을 지나야 한다니 도저히 문제의 속셈을 알 수 없었다. 왕세적이 국문을 나서는데 말에서 내리는 주라후와 마주쳤다. 그는 당당한 풍채에 어울리는 수치 많은 수염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주라후는 본래 진나라의 총관으로 한때는 수나라 군사를 막아 장애를 수호했던 인물이었다. 비록 압도적인 병력을 동원한 수륙 양면 작전에 의해 패배의 쓴맛을 보기는 했지만 끝까지 수군의 진격을 막아 문제 애를 타게 했던 기략과 용맹을 갖춘 장수였다. 문제는 진을 정복하고 나자 그의 용맹을 높이 사서 수군 총관의 직을 주고 강남의 수군을 모아서 조련하는 임무를 맡겼다. 왕세종은 주라후를 그리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다시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를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오랜만에 뵙소이다.
총관도 폐하의 명을 받고 오셨구려. 주라우 또한 눈치가 없지는 않았으므로 왕세적이 자신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역시 노련한 인물이었으므로 문제의 총애를 받는 왕세적을 적으로 돌려서는 자신에게 이로울 게 없음을 알았다. 어쨌든 그는 이방인이었기에 수조정에서 살아남으려면 든든한 우군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그동안 강령하셨는지요? 장군과 더불어 출전하게 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로서는 크나큰 영광입니다. 천연덕스럽게 상대를 지켜세우는 주라우를 보며 왕세적은 그의 심계가 보통이 아니라고 느꼈다. 이번 원정에서 장군에 대한 폐하의 기대가 크십니다. 우리 힘을 합쳐서 반드시 동의들을 응징하도록 합시다. 그럼 출진 준비로 바빠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왕세적이 사라지자 주라우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평소에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왕세적인데 오늘따라 얼굴에 심란한 표정이 역력했다. 이번 고구려 원정 때문이란 생각이 들자 주라우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익숙하지 않은 바다로 나아가는 것은 바다에서 수십 년 동안 잔뼈가 굵은 뱃사람이라도 꺼려지는 일이었다. 주라우는 한꺼번에 달려드는 번민을 떨쳐내고 수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편전으로 나갔다. 문 앞에 이르니 어전 회의가 끝났는지 대신들이 차례로 밖으로 나서고 있었다. 주라우는 대신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눈 후에 편전 안으로 들어섰다. 문제는 옥좌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다. 주라후가 들어서자 시위가 그의 입시를 알렸다. 신수군 총관 주라후 폐하를 나련하옵니다. 먼 길 오느라 수고 많았네. 문제는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폐하의 명을 받고 강남의 수군 선단을 동래로 이동토록 조치했사옵니다. 명령만 내리신다면 곧바로 비사성으로 진격하겠사옵니다. 주라우는 문제의 명에 따라 강남의 민간들에게서 길이가 3길 이상인 배들을 모두 징발했고 물에 능한 장정들을 모아 군사로 조련해서 수군을 강화했다. 그 일로 그대를 도성으로 불렀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주라우가 다가서자 문제는 주위를 한번 둘러본 후에 은밀한 어조로 속삭였다. 주라후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듣고 있다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문제의 지시는 비사성 쪽으로 방향을 잡는 척하다가 곧바로 고구려의 폐수구로 향하라는 것이었다. 소위 동쪽에서 소란을 피우고 서쪽을 치는 전법이었다. 한치의 실수도 없이 폐하의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수문제는 주라우의 다짐을 받고서야 굳은 얼굴을 풀며 웃었다. 먼 길 오느라 수고했으니 오늘은 술 한잔하고 푹 쉬도록 하라. 주라우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올려놓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문제의 계책이 성공을 거둔다면 자신은 영웅이 될 테지만 만에 하나라도 실패한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었다. 궁을 나와 객관으로 가는데 도중에 있는 갈래길이 마치 삶과 죽음의 갈림길 같아서 주라우는 한동안 난감한 표정으로 머뭇거려야만 했다. 한편 첩자로부터 수군의 동향이 속속 보고되자 고구려 요동성에서는 병마 도본수 강희식의 주도하에 전략회의가 열린다. 강희식은 둘러앉은 장군들과 성주들의 면면을 살펴보았다. 망리지 연자유를 비롯해서 요동 성주와 신성, 계모성, 안시성 등 주요 성의 성주가 모두 참석해 있었다. 강희식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첩보에 의하면 수나라의 군사들이 수륙 양면으로 진군하고 있다 하오. 한왕 량과 왕세족이 이끄는 30만의 육군은 임유관으로 향하고 있고 주라후가 이끄는 5만의 해군은 산동의 동네에서 출항을 준비하고 있다 하오. 그렇다면 그들의 목표는 분명 요동성과 비사성일 것이오. 두 성의 성주들은 특히 이에 대비함에 있어서 소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오. 요동 성주가 호언장담하고 나섰다.
아무리 대군이 쳐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성들은 높고 견고하여 쉽게 함락시킬 수 없습니다. 더구나 성끼리 긴밀하게 연계하면 저들을 궁지에 몰아넣는 일도 그리 어렵지 않소이다. 이 말에 다른 성주들 또한 동의를 아끼지 않았다. 강희식은 좌중을 진정시키고 다시 말을 이었다. 한왕 양은 수주가 아끼는 왕자이기는 하지만 출전 경험이 없을 뿐 아니라 성미가 급하고 독단적인 인물이요. 그러니 한왕 양은 그리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이요. 문제는 그를 보좌하고 있는 왕세적이요. 그는 수나라를 대표하는 명장으로 진을 선멸하는 데 많은 공을 세웠던 인물이니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요. 하지만 천하의 왕세적이라 해도 요택을 무사히 빠져나오기는 어려울 것이요. 곧 장마가 닥쳐서 요택이 진창길이 되면 그들은 별 수 없이 자멸의 운명을 맞게 될 것이요. 오히려 걱정이 되는 쪽은 조라우가 이끄는 해군이 외다. 비사성은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조련해온 막강한 해군이 물샐 틈 없이 지킬 뿐 아니라 저의 군사들 또한 모두 일당백의 용사들이니 저들의 침입을 추호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꼭 비사성으로 올지는 모르는 일이요. 수주는 지략이 뛰어난 인물이니 필시 다른 꼼꼼이가 있을지도 모르고. 비사성주가 궁금해서 강희식에게 물었다. 다른 꽁꽁이라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수가 비사성을 노린다는 소문이 퍼지면 우리의 해군이 비사성 앞으로 집결할 것이 아니요. 그때 수군들은 비사성을 치는 척하다가 슬쩍 뱃머리를 돌려 곧바로 패수구로 진격할 수도 있지 않겠소. 그러면 우리로서는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니 쉽게 당할 수밖에 없소이다. 연자유가 고개를 끄덕였다. 도원스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비사성이 아니라 바다를 건너 평양성을 직접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저들의 해군력이라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또한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 일이니 그리 걱정하실 것은 없겠습니다. 강희식이 껄껄 웃으며 말했다. 전쟁에 임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오. 저간 평양에 파발을 넣어 배합께 예상되는 적들의 진격로를 포박했소. 연자유가 활짝 웃으며 강희식에게 말했다. 과연 도원수께서는 빈틈이 없으시구려. 강희식은 겸손하게 대답했다. 나의 신조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된다는 것이오. 이후 논의의 주제는 다시 수나라 육군에 대한 대비 쪽으로 흘러갔다. 연자유가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기염을 토했다. 이대로 적을 기다리느니 차라리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것이 어떻겠소? 이 노장은 결코 앉아서 기다리는 성격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유성에 주둔한 영주부의 군사를 다시 치시겠다는 말입니까? 강희식은 연자유의 의도를 간파했다. 연자유는 새삼 강희식의 뛰어난 통찰력에 감탄했다. 그렇소. 그 일은 폐하께 재가를 얻어야 할 일입니다. 차후에 의논하도록 합시다. 언제나 명쾌한 강희식답지 않게 석연치 않은 대답이었다. 이미 태왕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입장이었으므로 강희식의 머뭇거림은 더욱 의아했다. 그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소. 각자 맡은 바 위치로 돌아가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기 바라오. 이때 강희식은 연자유를 향해 남아있으란 눈짓을 보냈다. 이를 알아차린 연자유는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간 후에도 그 자리에 남아있었다.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자 연자유가 다그치듯이 물었다. 도원수, 무슨 할 말이라도 있으신게요? 망리지께서 영주부에 대해 보관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이리 따로 모셨습니다. 영주부 문제는 도원수가 폐하께 재가를 받는다고 하지 않았소? 그건 단지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번 작전에 있어서는 보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연자유는 그제야 강희식의 의도를 파악하고 자신의 계책을 털어놓았다. 내가
지난날 폐하를 모시고 영주부에 유성을 쳤을 때 수나라 군사로 위장한 수십 명의 첩자를 침투시켜 두었소. 이번에 내가 휘하의 경기병을 이끌고 유성으로 달려가 그들과 내통한다면 힘들이지 않고 성을 빼앗을 수 있어. 지난날 유성전투에서 적과 혼전을 치르는 와중에 연자유는 수나라 군사로 가장한 첩자들을 대거 상대의 진영으로 들여보냈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유성에 머물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려 성을 수비하는 수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었다. 망리지의 용이 주도하면은 나도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내일이라도 당장 유성으로 가십시오. 난 그저 망리지의 성전로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강희식은 진심으로 연자유에게 존경의 뜻을 표했다. 연자유는 뛰어난 지략가인 강희식에게 인정을 받으니 기분이 한없이 유쾌했다. 강희식이 돌아가는 연자유에게 마지막으로 단언을 했다. 저들은 요택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무덤이 될 테니까요. 순간 강희식의 눈에서 섬광이 번뜩였다. 연자유는 마치 도깨비불이라도 본 듯 주춤 눌러앉았다. 연자유는 놀라운 길을 발산한 강희식을 보며 고구려의 앞날에 대한 걱정을 접었다. 다음 날 연자유는 자신의 휘하 군사들을 이끌고 요동성을 떠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자유가 신성으로 돌아간다고 여겼다. 고구려의 영주 공략 작전은 그만큼 극비리에 수행됐다. 연자유가 떠나기 전 강희식은 그에게 신신당부했다. 왕세족은 백전노장으로 노련하고 간계가 뛰어난 자입니다. 우리가 유성을 점령하면 한왕 양은 분명 왕세족을 유성으로 보내 공격해올 것입니다. 유성을 탈환하면 지키기만 하고 절대 성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왕세족이 화를 돋운다 해도 절대로 말려들지 마십시오. 장군의 임무는 성을 지킴으로써 수군의 진군 속도를 늦추는 일이라는 것을 부디 명심하십시오. 강희식은 연자유의 불같이 급한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에 혹시나 일을 그르치지 않을까 걱정이 됐던 것이다. 요동성을 출발한 연자유의 기마병은 무서운 속도로 유성으로 달렸다. 상대의 허를 찌르기 위해서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다. 닷새 만에 유성에 이른 연자유는 성에서 동쪽으로 10여리 떨어진 곳에 진영을 만들었다. 이를 보고 놀란 영주부의 수나라 군사들이 성문을 굳게 닫고 움직이지 않자 연자유 역시 진영에 눌러앉았다. 연자유가 적을 눈앞에 두고도 관망만 하고 있자 부하장수들은 모두 의아하게 여겼다. 평소 연자유의 급한 성격을 생각하면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었다. 보다 못한 부장 재증현무가 연자유의 막사로 찾아갔다. 재증현무는 장수태왕 때 귀순했던 재증걸루의 현손으로 태학에서도 손꼽히는 문무겸장의 인재였다. 그는 태왕의 눈에 들어 최전방의 부장으로 파견되는 영광을 누렸다. 영양태왕은 을지문덕이나 재증현무처럼 앞으로 고구려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양성하고 그들이 마음껏 경험을 쌓고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재증현무가 경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최전방에 올 수 있었던 것도 태왕의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혈기왕성한 재증현무는 연자유가 목표를 앞에 두고 머뭇거리자 답답했다.
저들은 구원군이 당도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첩보에 의하면 닭군을 떠난 수나라 군대가 이미 대릉한을 건넜다 하옵니다. 이런 마당에 시간을 끄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 불리합니다. 수나라의 구원군이 당도하기 전에 총력을 기울여 성을 함락시켜야 합니다. 제가 선봉에 서서 성을 공격하겠습니다. 재정연문은 공을 세우고 싶은 욕심에 비오듯 쏟아질 적의 화살점은 안중에도 없었다. 연자윤은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을 보는 듯해서 웃음이 절로 나왔다. 염려하지 마라. 오늘 밤 네가 원 없이 활약할 무대가 준비되어 있으니 어둠이 소리 없이 찾아들었다. 연자윤은 재정현무를 비롯한 제장들을 불러 모았다.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안광을 번뜩이며 장수들의 면면을 둘러보았다. 그의 태도에서 이전과는 다른 결의와 비장감이 느껴졌다. 때가 왔다. 유성은 오늘 밤 우리의 수중에 들어올 것이다. 성 안에서 불길이 오르면 즉시 석저 성문을 향해 달리도록 하라. 우리를 위해서 성문이 열리리라. 장수들은 영문을 몰라 서로의 얼굴만 빤히 쳐다볼 뿐이었다. 이때서야 연자윤은 수십 명의 첩자들이 성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그들이 오늘 성 안에 불을 놓고 성문을 열기로 했다는 사실도 알려주었다. 재정현무를 비롯한 장수들은 그제야 얼굴이 밝아졌다. 고구려 군사들이 어둠을 틈타 성으로 접근할 무렵 유성의 수나라 군사들은 피곤에 지쳐 있었다. 그들은 연 사흘 동안 고구려군의 공격에 대비해 비상경계 태세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숨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그런데 사흘 동안이나 고구려군은 전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제 며칠만 버티면 한왕 양이 이끄는 대군이 당도하리라 생각하니 수나라 군사들의 뇌리 속에서 고구려 군사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 긴장이 풀리자 졸음이 쏟아졌다. 이날 밤 안개가 성을 온통 감싸고 있었다. 불길이 오른 것은 밤이 이미 깊은 축시 무렵이었다. 처음에는 북쪽의 건초장과 마국간에서 불길이 일더니 곧이어 동쪽의 무기고와 양곡창에서도 붉은 화광이 솟아올라왔다. 사방에서 불길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자 당황한 위충은 성벽을 지키던 군사들 중 일부를 자출하여 진화에 나섰다. 수군들이 불을 끄느라 경황이 없는 가운데 한때의 장정들이 서쪽 성문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모두 수군의 복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눈여겨보지 않았다. 성문으로 접근한 장정들은 다짜고짜 칼을 뽑아들고 경비를 서고 있던 수나라 군사들을 능숙한 솜씨로 베어나갔다. 이들의 재빠른 기습에 수나라 경비병들은 외마디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쓰러져갔다. 성문을 점거한 정체불명의 장정들은 굳게 닫혀서 절대 열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성문을 열었다. 성문이 열리는 둔중한 소리가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성문 밖에서 군사를 거느리고 숨어있던 재정현무는 성문이 열리자 칼을 높이 치켜들고 산으로 말을 날렸다. 고구려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그의 뒤를 따랐다. 갑자기 터져나온 함성 소리에 놀란 위충은 부랴부랴 군사들을 보내어 그들을 막으려고 했다. 하지만 고구려군은 이미 성문을 점거하고 성벽 위로 뛰어올라오고 있었다. 밤안개를 뚫고 불쑥 나타난 고구려군의 모습은 마치 술날을 도는 야차를 방불케 할 정도였다. 고구려 군사들의 출현에 겁을 집어먹은 유성의 군사들은 이제 무기를 든 호수아비에 지나지 않았다. 저항하던 몇몇 수나라 군사들이 고구려군의 칼을 맞고 쓰러지자 남은 군사들은 무기를 버리고 앞다투어 했다. 사세가 돌이킬 수 없게 되자 위충은 몸을 빼내어 북문을 통해서 달아났다. 그의 뒤를 따른 군사는 겨우 1000명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 앞날을 대비해 미리 유성의 첩자들을 심어두었던 연자위의 계책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강희식조차 감탄하게 만들었던 이 계책으로 인해 연자유는 용맹만이 아니라 지략까지 갖춘 장수란 평을 듣게 됐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계책이라도 이를 간파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난다면 무용지물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연자유가 왕세적을 만난 것은 불운이었다. 한왕 양의 군대가 임유관을 통과해 대릉하 하류에 당도했을 무렵 유성이 고구려군에게 함락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고구려가 유성을 손쉽게 장악한 것은 이번 전쟁의 이 양상을 바꿀 만한 큰 사건이었다. 수나란 유성을 고수전쟁의 전진기지로 삼고 군량과 무기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 마당에 유성이 떨어졌으니 수나란 조급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한왕 양은 급히 행군을 멈추고 장수들을 모아 작전 회의를 한다. 불과 며칠 만에 유성이 함락되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아무리 고구려군이 막강하고 그에 비해 위충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많은 군사로 성을 지켰는데 어찌 그리도 쉽게 패할 수 있단 말이오? 전장에서의 경험이 부족한 양양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분명 저들의 계책에 빠져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성을 넘겼을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고구려의 병마 도원수가 지력이 뛰어나다 하더이다. 아마도 그가 내놓은 계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중군장 왕식충이 아는 체를 하며 끼어들었다. 왕식충은 부원수 왕세족의 조카로 한왕 양의 수족과 같은 인물이었다. 그는 양양과 어릴 적부터 친구이자 충복으로서 늘 옆을 지키고 있었다. 왕세종은 그런 조카의 처신이 늘 못마땅했다. 다음번 왕위를 물려받을 왕자는 분명 둘째인 양광이었다. 진나라를 단숨에 무너뜨린 업적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군사들을 아우르는 지도력과 함께 뛰어난 지략을 가진 인물이었다. 더욱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자신의 뜻에 거슬리는 것은 무엇이든 꺼리낌 없이 제거하는 그의 독선과 잔혹성이었다. 왕세족이 보기에 양양 또한 그의 형만큼이나 야망이 컸다. 그가 공공연히 양광을 자신의 본복이라 말하고 그의 행적을 쫓으려 하는 모습은 그의 본질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양양에게는 그의 형이 가진 자질과 과단성이 부족했다. 그저 이루지도 못할 야망에 휩쓸려 허세만 키우고 있을 따름이었다. 전장에 서면 냉혹하고 엄격한 왕세족이었지만 핏줄 앞에서는 한없이 약했다. 왕시충은 그가 끔찍히 위하는 형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었다. 그래서 왕식충이 이번 원정에 합류하게 됐을 때 걱정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왕세족은 근심을 누르고 양양에게 말했다. 이번에 영주부를 함락시킨 고구려 장수는 연자유라 합니다. 그는 지난번 고구려 태왕이 몸소 영주성을 쳤을 때 선봉에 섰던 인물입니다. 소장의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자가 지난날 영주성이 혼란한 틈을 타서 미리 손을 써둔 듯합니다. 그자가 강희식 못지않게 뛰어난 지략을 가지고 있단 말이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자유는 용맹이 뛰어난 장수임에는 틀림없으나 성미가 급하여 생각보다는 행동이 앞섭니다. 이번 영주의 패배는 그자가 의외의 실력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전장에서의 오랜 경험이 그를 노련하게 만들었나 봅니다. 하지만 사람의 성품이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약점을 이용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왕세족의 머릿속엔 이미 연자유를 잡을 방책이 들어있었다. 곰이 백녀를 먹는다고 해서 여우가 될 수는 없었다. 이제 함정을 파고 적당한 미끼를 던진 후에 기다리면 될 일이었다. 이때 왕식충이 당장이라도 뛰어나갈 기세로 소리쳤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자는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단숨에 달려가 그의 수급을 가져오겠습니다. 왕세족은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나서는 조카를 흘겨봤다. 하지만 왕식충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양양을 바라볼 뿐이었다. 너무 서두르지 마라. 이번 일은 부원수에게 맡겨놓는 게 좋겠다. 우리의 목표는 일개 장수가 아니라 고구려의 태왕이다. 양양의 말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있었다. 연자유와 같은 하찮은 인물을 상대하는 일은 왕세족에게 맡기고 자신은 좀 더 중요한 일을 하겠다는 의미였다. 양양은 부왕이 자신을 믿지 못하고 왕세족을 딸려보낸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이는 그가 이번 원정의 책임자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작전을 지휘하는 것은 왕세족이란 뜻이었다. 양양은 부왕의 불신을 참을 수 없었다. 둘째 형인 양광이었다면 이처럼 어린애 취급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었다. 이러한 불만은 왕세족에 대한 경원으로 나타났다. 양양은 주도권을 잡으려 했기에 왕세족의 조언은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요택은 유화 하구의 낮은 땅으로 강물이 범람하며 만들어진 습지였다. 요택의 땅은 대부분 지늘기나 늪지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이 지역을 오가던 사람들은 수월한 왕래를 위해서 흙과 돌을 이용해 길을 닦았다. 석양이 지는 유화는 아름다웠다. 핏빛으로 물드는 강물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하늘이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착각이 들었다. 유화를 바라보며 잠시 감상에 젖어있던 간이식은 천천히 시선을 돌려 넓은 요택의 벌판을 바라보았다. 대지는 검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되면 이 땅은 제단으로 변하여 무수히 많은 이들의 피를 들이마시게 될 것이었다. 갓길마다 반석을 깔아 정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유실될 경우를 대비해서 아군만 알 수 있는 표식을 해두었습니다. 여기 지도에 상세히 표시를 해두었으니 길이 진흙에 묻혀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부장 고중의 보고를 받은 강식은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날 영주를 쳐서 수문제를 분노케 만들었던 것은 전략의 커다란 테두리 속에서 충분한 계산하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수가 고구려를 치리란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고 다만 그 시기가 문제가 될 뿐이었다.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그 시기를 자기 쪽에 유리하도록 이끌어야 했다. 고구려의 격동에 수문제는 원하던 대응을 보여주었다. 결국 바라던 시기에 수나라 군대가 움직였고 강희식이 쳐놓은 함정을 향해 다가왔다. 요동성과 안시성, 건안성에서는 이미 전투태세에 돌입했습니다. 강희식은 고중의 말을 듣는지 마는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수군이 이곳을 지나려면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저들에게는 왕세족이라는 명장이 있으니 분명 요택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 그물에 든 이상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 낙수 계곡이 그의 무덤이 되리라.
낙수 계곡은 계모성 부근에 있는 계곡으로 특히 폭포가 절경을 이루고 있어 유명한 곳이었다. 강희식은 한왕 양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의 적수는 오로지 왕세적이었다. 왕세적의 주위를 낙수로 돌릴 수만 있다면 이번 전쟁을 완벽한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바다 쪽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부원수인 건무장군이 이미 전열을 정비해놓고 물샐 틈 없이 경계하고 있었기에 수나라의 배들이 바다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었다. 게다가 어제 찬문을 보니 일기가 심상치 않을 징조가 보였다. 그대는 이 길로 건무 장군에게 달려가 내 말을 전해라. 내가 어제 하늘의 움직임을 보니 남도 육성의 빛이 흐려지고 있었다. 이는 필시 여왕의 진노가 일어날 조짐이다. 그러니 전선들을 당속하여 바다로 나가는 일을 금해야 할 것이다. 이는 매우 시급한 일이니 조금의 지체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말을 전한 후에는 그곳에 머물며 부원수를 돕도록 하라. 용왕의 진노라 하면 엄청난 태풍을 말함이었다. 보중은 명을 받자마자 즉시 말을 달려 떠났다. 강희식은 멀어져가는 고중의 뒷모습을 보며 안심을 했다. 침착하고 사려 깊은 고중이라면 건물을 훌륭히 보좌할 수 있을 것이었다. 강희식은 건한성을 향해 말머리를 돌렸다. 이제 수나라 군대를 맞을 준비는 모두 끝이 났다. 하늘이 돕는다면 이번 전쟁은 큰 피해 없이 승리할 수 있으리라. 하지만 앞날의 변화무쌍함은 예측할 수 없었다. 자신감만큼이나 주변에 대한 치밀한 대비가 있어야만 승리를 얻을 수 있다. 강희식은 초조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말의 배를 힘차게 걷어찼다. 말이 놀라서 쏜살같이 달리기 시작했다. 요동의 거센 바람이 강희식의 얼굴로 사정없이 달려들었다. 왕세적은 언덕에 올라 유성을 바라보고 있었다. 성벽 위에서 펄럭이는 고구려의 백호기가 눈길을 끌었다. 성벽을 지키고 있는 군사들의 절도 있는 모습에서 군기가 정연함을 알 수 있었다. 공성전을 펼쳐 성을 함락시키기는 힘들 듯 했다. 그렇다면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고구려군을 성 밖으로 끌어내는 것뿐이었다. 왕세종은 양양을 생각하니 마음이 초조해졌다. 양양은 그에게 군사 5만을 주며 유성을 함락시키라 명한 후에 이런 반구 상의도 없이 나머지 군사들을 이끌고 요하로 향했던 것이다. 유성을 그대로 방치한 채 요하로 곧장 나아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유성을 공격하는 일은 왕세적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맡길 수 있었다. 왕세종은 몇 번이고 재고를 요청했지만 한왕 양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할 수 없이 유성으로 향하기는 했지만 행군 내내 양양의 안위가 걱정이 됐다. 한왕 양과 헤어지면서 요택을 조심하라고 누누이 일렀지만 그가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왕세종은 한시라도 빨리 유성을 함락시키고 한왕 양에게 달려가야 했다. 이때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불어왔다. 어느새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져 내릴 듯했다.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졌다. 기나긴 장마의 계시를 알리는 전조였다. 얼굴에 빗방울이 닿자 왕세종은 뜨거운 천농이라도 맞은 듯 흠칫 놀랐다. 평소에도 지나기 힘든 요택인데 비까지 쏟아져 진창길로 변한다면 한왕 양의 군대는 그대로 발이 묶일 수밖에 없었다. 왕세종은 크게 걱정이 됐지만 상념을 털어버리려는 듯 채찍을 크게 휘두르며 휘하 군사들에게 진군을 재촉했다. 5만의 수나라 군대는 유성을 향해 쇄도해갔다.
선자의 군대가 왔으니 연자유는 성문을 열고 항복하라. 그리하면 지난날의 죄가를 묻지 않겠다. 연자유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위한 외침이었다. 그의 댐댐이로 볼 때 항복을 권유하는 말은 모욕과 다르지 않았다. 웃기고들 있구나. 하늘의 아드님이 세우신 나라는 오직 우리 고구려뿐이다. 천재께서 하늘의 아들을 사칭하는 너희들에게 천군을 내려 징벌하실 것이다. 연자유는 부하들을 시켜 대거리를 할 뿐 미동도 하지 않았다. 왕세적도 처음부터 연자유가 성문을 열고 싸우러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유성을 함락시킬 때 보여준 그의 모습은 과거에 무모할 정도로 충동적이었던 연자유와는 분명 달랐다. 하지만 거대한 방죽도 작은 개미 구멍으로 인해 무너져 내린다고 하지 않았던가. 왕세적의 충동질은 계속됐다. 이번엔 욕자란 부하들을 뽑아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심한 욕을 해도 연자유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왕세적은 단순히 연자유의 성질을 자극해봤자 소용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모색했다. 왕세적은 성 앞에 진영을 마련하고 군사들에게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하지 않았던가. 다음 날부터 세상은 온통 빛 속에 갇혀버렸다. 빗방울이 대지를 때리는 소리로 인해 분호 소리조차 희미하게 들렸다. 수나라 군사들은 풀로 엮어 만든 도롱이를 걸치고 벌판에 집결해 있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으니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었다. 왕세적은 성을 공격하면서 고구려군의 허실을 탐색하기로 했다. 수나라 군대는 1만 명씩 대를 나누어 번갈아가며 유성을 공격했다. 공격하는 쪽이 전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한시도 긴장을 풀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이어지는 수군의 공격은 고구려군의 기운을 빼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수군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왕세종은 이에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공격을 퍼부었다. 그러다 보면 고구려군의 피곤이 쌓여갈 것이고 연자위의 참을성도 한계를 드러낼 것이었다. 앞서간 한왕양만 아니라면 고구려군의 여력이 바닥을 보일 때까지 천천히 숨통을 조여갈 수 있는 전략이었다. 한왕의 전령이 도착한 때에는 유성에서의 공성전이 보름 동안이나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을 무렵이었다. 전령은 온몸이 진흙투성이었고 군복은 해질대로 해져서 그 본래 모양이 어땠는지 알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왕세적에게 아뢰었다. 아군이 요택에서 고립되었습니다. 왕세적이 걱정했던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자신만만하게 요택으로 향했던 한왕양은 금방이라도 요하를 건너 요동성으로 내달릴 수 있을 것 같았다. 고구려군이 강하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거 사분 오열에 있던 중원의 소국들을 상대했기 때문이었다. 한왕양은 고구려도 중원을 통일한 강자인 수나라 앞에서는 호랑이 없는 산의 여우에 불과하다는 진리를 고구려인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싶었다. 이번 원정이야말로 형 양광의 이름 위에 자신의 그것을 새길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런데 욕심은 종종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한왕양은 욕심이 앞선 나머지 장마철에 요택에 발을 들여놓았다. 비가 그치지 않고 하루 종일 내렸다. 눈앞에 보이던 길이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사라져버렸다. 마치 현실의 세계가 사라지고 미지의 공간에 갇혀버린 듯 했다. 늪이 점점 입을 크게 벌려 주위를 삼켰고 사방은 점차 거대한 진흙의 바다로 변해갔다. 수나라 군사들은 나아갈 방향을 잃었다. 마치 망망대해에서 풍랑을 만나 돛과 닻을 잃고 표류하는 난타선 같은 신세였다. 많은 비로 인해 불어난 요하가 범람하면서 요택의 수위가 점점 높아졌다. 불량미를 실은 수레는 진흙탕에 빠져 꼼짝하지 못했다.
지대가 낮은 곳에서는 이미 수나라 군사들의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한왕 양은 쉽게 굴복하지 않았다. 한왕은 오랜 시간 차가운 비를 맞으며 걷기도 어려울 정도로 빠져들어가는 진창길을 헤쳐오느라 지친 군사들을 독려하여 진군을 거듭했다. 기진맥진한 군사들이 하나둘씩 쓰러져갔다. 길이 없어져서 군량미를 실은 수레는 더 이상 군사들의 뒤를 따를 수 없었다. 그래서 결국 보급은 끊겼고 군사들의 군량미는 바닥을 드러냈다. 배고픔과 무리한 행군, 그리고 청결을 유지할 수 없는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해 군사들 사이에 전염병이 돌았다. 병마는 마치 매복하고 있던 적들처럼 삽시간에 수군을 닥쳤다. 보급이 끊긴 상황이었기에 많은 병사들이 제대로 치료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 요태에 갇힌 지도 열흘이 지나자 군사들은 물론이고 한왕 양조차도 버틸 힘이 없었다. 이러다간 고구려 군사들은 구경하지도 못하고 전멸할지도 몰랐다. 한왕 양은 왕식충을 불러 의논했다. 아무래도 군대를 철수하고 훗날을 기약해야겠네. 이런 식으로는 고구려군과 싸워보기도 전에 군사들을 모두 잃겠어. 하지만 왕식충만은 여전히 기가 꺾이지 않고 있었다. 그는 목표를 정하면 절대 포기를 모르는 우직한 사람이었다. 어차피 물러나려 해도 물러날 수 없습니다. 왕식충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온기를 다시 돌아가는 일도 그리 만만하지 않았다. 제가 아직 여력이 남아있는 군사들을 모아 길을 열고 요하를 건너 교두보를 만들겠습니다. 전하께서는 이곳에 머무르시다가 저의 연락을 받으면 요하를 건너오십시오. 절망에 빠진 양양은 충복의 무모함이라도 기대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왕식충의 청을 받아들였다. 이미 군사의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남은 군사들도 많이 지쳐 있었지만 그나마 상태가 양호한 군사 3만을 뽑아 왕식충에게 맡겼다. 내 오직 그대만을 믿겠다. 한왕양은 갑자기 솟구쳐오른 설움에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이를 보는 왕식충의 눈가도 불에 댄 듯 달아올랐다. 소장만 믿으십시오. 결코 전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진흙탕물이 흥건한 진지에서 얼마 남지 않은 식량으로 밥을 지어먹은 왕식충과 선발된 군사들은 비장한 마음으로 길을 떠났다. 전우들의 목숨이 자신들의 어깨에 달려있다는 책임감이 그들을 버티게 하는 힘이었다. 왕식충이 이끄는 선봉대는 추위와 배고픔을 무릅쓰고 비가 쏟아지는 지옥 같은 진흙길을 지나 요하에 나돌았다. 많은 비로 인해 불어난 강물은 거칠게 강변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강물은 결코 도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이 세차게 꿈틀거렸다. 이를 바라보는 군사들의 얼굴 위로 차가운 빗방울이 떨어졌다. 하지만 의지로 굳게 뭉쳐진 왕식충은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쓰디쓴 고통조차도 달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왕식충은 군사들을 다독여 주변에서 나무를 구해오게 해서 뗏목을 만들었다. 그리고 빗방울이 잦아들길 기다려 강물 위에 뗏목을 띄웠다. 급한 물살을 이기지 못한 뗏목들이 하나둘씩 뒤집히고 그 위에 타고 있던 군사들이 강물에 쓸려 내려갔다. 그러나 왕식충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갔다. 물에 빠진 군사들이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 외쳤지만 누구도 구할 엄두를 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물살이었다. 왕식충의 군대는 많은 대가를 치른 뒤에야 간신히 요하를 건널 수 있었다. 군사들은 전우를 잃은 슬픔보다 살아남은 기쁨이 더 크다는 사실에 한동안 온몸을 떨어야 했다. 그렇지만 그들의 기쁨도 잠시였다. 강 건너편 역시 지금까지 지나온 험한 길과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실망으로 인해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런데 왕식충만은 이번에도 좌절하지 않았다. 그동안 우리는 이보다 더 험한 난관도 극복해왔다. 조금만 더 가면 우리가 목표로 삼았던 계모성이 나타날 것이다. 전사들이여, 그대들의 잠든 눈을 깨워라! 왕식충은 다시 한번 군사들을 추스러 진군을 했다. 그는 이 지긋지긋한 고생도 언젠가는 그 끝을 보이리라 확신했다. 그쳤던 비가 다시 세상을 메우듯이 쏟아져 내렸다. 왕식충은 불행이 이제 그만 끝나기를 바랬지만 이제까지는 파멸을 위한 전주곡일 뿐이었다. 출연 황원, 권혁수, 이종구, 탁원재, 송두석, 유만준, 김태웅, 문관일, 곽윤상, 변종필, 안장혁, 박영화, 김명수. 해설 김종성. 음악 이춘화. 효과 엄기혁. 기술 서교식. 총진행 유만준. 임동주 원작, 김기덕 연출, 제72부 고수전쟁 편이었습니다.